자, 우리 앞에서 1차 부등식 했는데요. 자, 이런 거는 푸세요라고 하면 얘를 간단하게 이항해서 어떤 범위를 이렇게 찾아줬어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 1차 부등식은 간단하게 이항만 하면 x의 범위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2차 부등식은 이런 게 2차 부등식이야. 자, 요런 게 2차 부등식인데요. 이런 걸 푸세요라고 할 땐 간단하게 이항을 해서 x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란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x축이랑 비교를 할 건데, 자, 얘가 더 작대요. 그 fx가 0보다 작다는 얘가 x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 내가. 어떤 2차 함수랑 얘랑 비교했는데 얘가 더 작대. 그 수학에서 요 작다의 범위는 얘가 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야. 또는 얘가 더 위쪽에 있다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또는 fx가 0보다 크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더 위쪽에 있고 얘가 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리고 얘들아, 이게 같다가 있어. 같다는 무슨 의미냐면 만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fx랑 0이랑 교점 찾으세요. 막 이런 거 할 때 풀잖아요. 교점이 결국 만난 점이잖아요. 맞지? 같다 표시는 만났다는 의미를 해석하고요. 요렇게 크다는 건 얘가 더 위, 얘가 더 아래. 얘 부동화 이렇게 간다는 얘가 더 아래, 얘가 더 위,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더 작다는 건 얘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할 건데 이 2차 함수가요.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 하면.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 아래로 볼록이면서 6,0이랑 마이너스 2,0 지나는 2차 함수 아니니? 6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6,0이랑 2,0을 지나는 어떤 2차 함수예요.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근데 x축이랑 비교를 할 건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아봐 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근데 아래쪽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빗금을 치자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 바꿔서 썼네요. 마이너스 2랑 6 이렇게 써야겠죠. 맞지? 인수분해 잘 된 거 맞죠? 자, 이렇게 써야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의 범위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예요.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같다 표시가 있었다. 이렇게 같다 표시가 있다는 건 만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같다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 이상인 거 찾아봐 라고 했어. 그럼 또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란 2차 함수랑 y는 0이랑 비교를 할 건데 얘가 더 위쪽에 있거나 또는 만나도 된대요. 무슨 말인지 했죠? 근데 얘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돼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이랑 2,0을 지나는 2차 함수 맞지 않니?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1,0이랑 2,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인데 x축이랑 비교했을 때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만나는 점 찾아달래. 그 위쪽에 있는 범위를 빗금으로 치면 요 범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만나도 된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들아, 요쪽은 점점 1보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작아지고 있는 거야. 이쪽은 점점 2보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거야. 근데 또는 만나도 된대. 그래서 이렇게 또는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2차 부등식을 풀 때 이런 식으로 문자가 더 크대요. fx가 여기 있죠? 네. fx가 더 크대요. 어떤 fx가 0이랑 비교했을 때 더 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잘 봐봐. 자, 이거를 항상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걸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보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 되잖아요. 아까 전에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치? 근데 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에서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 0 나오는 값이랑 이 친구 0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보다 더 작고요. 그 다음에 큰 값보다 더 커.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범위가 이거잖아요. 얘 0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보다 더 작아. 그치?
그 다음에 큰 값보다 0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큰 값보다 커 하면 일단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같다 표시 있으니까 나도 같다 표시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자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자가 0보다 작을 때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세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 친구 0 나오는 값, 이 친구 0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요. 외우고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를 풀면 바로 마이너스 2랑 6 사이에 있을 건데 같다 표시 있으니까 나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거. 맞죠? 기억나죠?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지?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하나 연습 좀 해볼까요? 잠깐만. 자, 이거 연습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곱해서 10, 일단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되잖아요. 곱해서 10다는 거 5랑 2랑 있고요. 얘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5,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데요. fx가 더 작네. 문자가 더 작네. 그럼 0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자, 이것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일단 얘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 안 되면 2차식이 인수분해 안 되면 뭐예요? 그대공 쓰잖아요. 그치? 그대공 써요. 그대공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잖아? 그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다시 말해서 허수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허수는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크다가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식으로 이쁘게 완성할 수가 없죠. 그럼 그럼 얘는 어떻게 푸나요?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2차 부등식을 푸는 것 중에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판별식을 언제 쓰냐면 우리가 5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x축과 교점이 2개면 판별 t가 0보다 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x축과 교점이 1개 또는 접했어. 그럼 판별 t가 0. x축이랑 교점이 없대. 그럼 판별 t가 0보다 작아요. 요거 5단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얘 마찬가지로 내가 이 2차식을 판별식을 쓰잖아?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음수예요.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단 얘기지. 이해했어? x축과의 교점이 없대.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를 할 건데 그렇잖아.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할 건데 얘가 더 작다는 건 얘가 더 아래쪽에 있는 거 찾아달라는 얘기잖아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2차 함수 찾아봐 라고 했더니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 답이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얘들아, 원래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근해 공식을 쓰기 전에 일단 이 그래프 개형부터 확인해 보는 거야.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단 판별식으로 그래프 개형부터 확인한 다음에 얘는 지금 교점이 없는데 교점을 왜 찾고 있어? 그럼 근해 공식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땐 먼저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 다음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얘들아 지금 문제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다 써볼게요.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0 이상이래요. 0 이하래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부등식 풀어보라고 나와 있어. 얘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일단 판별식을 좀 먼저 쓸 건데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2번은 양수다. 맞지? 그럼 그래프 개형이 x축이랑 2차 함수랑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야. 그럼 일단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또 뭐란 얘기예요? x축이랑 2차 함수랑 비교를 할 건데 얘가 더 작다는 건 얘가 더 아래쪽에 있는 거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아도 된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하면 이제 이 자리가 무슨 숫자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땐 이제 얘를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죠. 왜냐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요. 이런 식일 땐 근해 공식 쓰는 게 맞는데 이런 거는 지금 근해 공식 쓸 필요가 없잖아요. 허수인데. 맞지? 그러니까 순서가 이겁니다. 판별식 써서 그래프 개형 확인해.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이 필요하면 쓰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쓰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근데 얘는 근해 공식을 써줘야 되니까요. 근해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2분의 6 뿔마 루트 20이에요. 그러면 3 뿔마 루트 5라서요. 한쪽이 3 플러스 루트 5, 한쪽이 3 마이너스 루트 5였을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풀면 답이 3 마이너스 루트 5부터 3 플러스 루트 5까지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그럼 루트 5는 얘들아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냐면 2와 3 사이에 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3을 더했대. 이렇게 3을 더하면 얘랑 얘 사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5점 얼마야?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더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 0점 얼마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 뭐 있어? 1, 2, 3, 4, 5, 5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좀 못 쓰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문자가 더 클 때, 문자가 더 작을 때를 못 쓰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자, 이거 풀어봐 라고 했어. 자, 이거 풀어봐 라고 했는데 얘 인수분해 되긴 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이해했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얘는 0 나오는 값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복되죠. 1, 1로. 그럼 작은 값, 큰 값이랑 개념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들아 꼭지점 좌표가 1,0인 어떤 이런 아래로 볼록인 x축과 접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y는 0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된대. 그러니까 얘보다 더 위쪽에 있는 거 찾아달래. 이해했어? 그러면 얘들아 위쪽에 있는 게 쌤 전부 다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부분은요 딱 1이라는 친구는요 x축이랑 접했잖아요. x축이랑 만난 거지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 쓰는 거냐면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인데 자, 이거 풀어봐 라고 했어. 그럼 얘는 답이 뭘까? 이거 풀어봐도 그림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는 뭐래?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찾아달래. 그거 전부 다 아닙니까? 다 0보다 크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완전 제곱식일 때는 이렇게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해했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 찾아달래 이번에. 그럼 그리면 이거일 거고 얘가 0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거 찾아달래. 이 2차 부등식이 0 이하인 거 찾아달래. 그럼 뭐가 될까요? 응, 그렇지. 1 이거 되겠죠. 왜냐면 0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만난 거 딱 하나 있잖아요. 1일 때. 이해했어요? 이거 조금 특별한 해를 갖는, 그러니까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인데 답이 범위로 안 나오고 한 개 또는 없을 수도 있고 전부 다일 수도 있어서 조금 특수한 해라고 보는데 이런 게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2차 부등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또 좀 중요한, 좀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거 풀어봐 라고 했어. 쌤, 얘 인수분해 돼요. 얘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자가 더 커가지고요 답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요 라고 풀면 안 되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얘들아 얘를 함수로 데리고 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랑 y는 0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 찾아달라고 한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번에는 위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2,0이랑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애예요. 근데 얘가 x축이랑 비교했을 때 x축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같은 거 찾아달래. 그럼 그림상으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지? 우리가 구한 답이랑 다르잖아요. 이런 왜 오류가 생겼냐면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그래요.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양변에 싹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동호를 반대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풀면 답이 이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했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양변에 똑같이 곱해서 풀어야 이거 이용할 수 있어. 알겠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싹 다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서 푸는 거예요. 이대로 풀면 안 돼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번에는 이런 거야. 내가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대. 내가 이걸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대. 그때 fx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봤어. 그때 fx 식을 좀 구해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내가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문자가 더 작다고 놓고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2랑 4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요런 애들이 있어줘야 얘 0 나오는 값, 얘 0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얘가 잡혔겠죠. 이렇게. 그치? 근데 범위가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에 있으려면 얘가 더 작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fx 최고차항 계수 이쪽에 오는 최고차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2여도 이거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여기가 4여도 이거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면 그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무조건 양수인데 문제에서 뭐 주겠죠.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뭐야? 이렇게. 만약에 2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fx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안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거야. 자, 내가 fx를 0보다 놓고 풀었는데 똑같이 답이 이렇게 나왔대. 자,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왜냐면 얘들아, 내가 문자가 더 크다고 놓고 풀었는데 답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내가 문자가 더 크다고 놓고 풀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문자가 더 크다고 놓고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일단 마이너스 2랑 4가 나오려면 똑같이 이거랑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요, 쌤. 얘 0보다 작다고 나오려면 답이 이렇게 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잘 봐봐. 이게 fx라고, 뭐 여기 최고차항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fx라고 여기다 집어넣어봐. 근데 이거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얘들아,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a가 양수였을까, 음수였을까? 그렇지, 그거예요. 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단 얘기야. 아, 그래서 양변을 음수로 똑같이 나누면 부동호가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얘를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저 뒤쪽으로 가가지고 하나 볼 건데요. 요 문제 볼게요. 여기 몇 쪽이야? 80쪽에 9번 한번 볼게요. 80쪽에 9번. 이 문제가 방금 전 내용이랑 비슷해요, 지금. 잘 봐봐. 자, 내가 어떤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지금 문자가 더 크다고 놓고 풀었는데요. 문자가 더 크다고 놓고 풀었는데요. 답이 누구랑 누구 사이인 것처럼 나왔어요.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가 뭐였다고? 음수였다고.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다는 건 a 플러스 b가 음수였다. 이렇게 이거부터 찾고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또 얘들아, 너네 예를 들면 뭘까요? 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거 인수분해 돼가지고요. 너네 이렇게 쓸 거야. 자, 이런 부등식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봐봐. 이 2차식을 봤을 때 1과 2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친구의 해예요. 맞잖아요. 이거를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1과 2는 이 2차 방정식의 해일 거 아니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대. 마이너스 3이랑 0이 나왔다는 건 마이너스 3과 0은 이 2차식의 뭔 역할을 하는 거야? 해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두근의 합과 이 식의 두근의 합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이 지금 두 숫자의 곱과 두근의 곱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두근의 합이 얼마냐면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b 플러스 c야 이렇게 나올 텐데 두근의 합이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마3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두근의 곱은 a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a인데요. 두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0이 나와줘야겠죠. 따라왔나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요거부터 갈까요? 0 나와야 되니까 c 플러스 a가 0일 거고 c는 마이너스 a랑 같아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래서 c가 마이너스 a랑 같대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 양변에도 똑같이 a 플러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고요. 4a가 마이너스 2b라서요. b는 마이너스 2a야 이렇게 써도 되잖아. 됐어? 그럼 얘들아 b랑 마이너스 2a가 같대.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고 보고 갔잖아요.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음수래. 그럼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였구나 이렇게 또 찾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요 c 대신에 마이너스 a,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다인데 양변을 싹 다 a로 나누면 a가 양수니까 부동호가 바뀔 일이 없죠. 그럼 바로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얘가 또 인수분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x 플러스
x-3이 0보다 작다를 풀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이거 좀 주의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문자가 더 크다고 놓고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오면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라는 걸 알아채야 돼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 이 문제 좀 볼게요. 4번 문제.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를 풀 건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서 0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알파라고 하고 이거를 베타라고 하지. 문제에서 줬어요. 그치? 그러면 내가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는 답이 이렇게 나왔대. 근데 베타를 줬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내가 이걸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내가 이 2차식의 해를 구했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라고 해석해도 되잖아. 이해했어? 방금 전에 한 거랑 완전 똑같은데. 그럼 지금 두근의 합이 이건데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와야 되고요. 두근의 곱이 요건데요. 두근의 곱이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가겠죠. 그럼 A가 얼마야? 4. A가 4면 B는 5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어? 왜?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야? 왜? 처음 인수분해 틀렸어요? 그러네? 한쪽에만 마이너스 줘야 되네? 그러네? 그럼 어디다 줘야 돼? 여기가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럼 이렇게 똑같네요.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답 된 거죠? 똑같죠? 네. 자, 그럼 이제 3번 유형으로 넘어가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얘들아, 외우지 않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지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약간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2차 부등식을 풀 거래. 그러니까 이런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랑 y는 0 어떤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를 할 건데 1번은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2차 함수가 더 커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A가 현재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말해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 근데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는 교점이 2개거나 1개거나 0개거나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볼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거고요. 위볼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거야. 이거 말고 없어. 이 x축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봤을 때.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답이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답이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1번 볼게요. 내가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를 할 건데 아볼인지 위볼인지 몰라서 다 그려봤어. 근데 2차 함수가 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근데 단 답이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모든 그림이 x축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치? 모든 그림이 x축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되는데 그거 얘밖에 없잖아요. 얘밖에 없어.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일단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대. 아볼이어야 되고 판별식을 봤을 때 교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나온 조건이에요. 근데 외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림 6개만 그리면 찾을 수 있잖아요. 맞지? 두 번째는 이번에 2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를 할 건데 0보다 작아야 된대요. 이렇게. 그치? 그럼 이번엔 무슨 말이야? 모든 그림이 x축이랑 비교를 했을 때 x축보다 이번엔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요. 모든 그림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는데 얘는 무슨 그리냐면 일단 위볼이래. 위볼이면서 교점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판별지가 0보다 작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외우지 않아요. 이해하면 돼요. 세 번째는 자 이번에는 2차식이랑 같다 표시가 붙었네요. 자 이번에 이런 거야. 자 이번에는 x축이랑 비교를 좀 할 건데요. 이번엔 모든 그림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대. 크거나
크거나 만나도 된대. 크거나 만나도 된대. 뭐랑 뭘까요? 일단 이해 되겠죠? 크니까요. 그리고 만나도 된대요. 이것도 되는 거야.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답이 일단 두 그림 다 아볼이죠.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그러면서 판별식이 접해도 되고 작아도 되고 이렇게 두 개씩 다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네 번째는 자, 얘는요 이번엔 X축이랑 비교했을 때 모든 그림이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이렇게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네. 이렇게 모든 그림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도 된대. 그럼 될 수 있는 게 얘 아니면 얘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그림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도 된대.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이번엔 위볼이고요. 그리고 판별식이 접해도 되고 작아도 된대.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요? 이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밑에 문제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는데 자, 얘는 이 2차 함수랑 Y는 0이랑 똑같이 비교를 할 건데 2차 함수가 아볼이에요. 맞지? 아볼이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치? 근데 뭐라 했냐면 모든 그림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또는 만나도 된대. 맞지? 위에 있거나 얘가 더 크다는 건 위에 있거나 만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그림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도 된다는 건 얘랑 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잖아요. 그치? 그럼 판별 T가 0 이하겠죠. 이거만 하면 돼요. 끝났어요. 그럼 얼마예요? B제곱을 하기 전에 분배를 해야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2K 플러스 15야.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 이하예요. 그러면 K제곱. 2K 빼기 15가 0 이하니까요. 얘가 또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맞지? 그러면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3이 0 이하니까요. K가 마이너스 5랑 3 사이에 있어야겠죠. 1번 이렇게 생겼네요. 1번.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나오는 게 연립부등식이거든요. 연립부등식은 얘들아 어렵지 않죠. 위에도 만족하고 아래도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위에도 만족하고 아래도 만족하는 범위 찾아보자. 그럼 위에 거를 좀 먼저 풀어주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x-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 있어. 이렇게 풀겠네. 그치? 두 번째 거는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그냥 a가 0보다 작대요. 근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고 곱해서 a 되는 거 쓰고 더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으니까요. 얘 0 나오는 값, 얘 0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1이 커요? a가 커요? 그렇지 말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풀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지금. 근데 지금 이건지 몰라요. 왜냐면 a가 뭐라고 딱 안 주고 실수라고만 줬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연립을 좀 해볼 건데 얘랑 한번 해볼 거고요. 맞지? 얘랑 한번 할 건데 2번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정수가 오직 하나만 나와야 된대. 됐어? 해볼게요. 그림 좀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랑 내가 지금 얘를 그릴 거예요. 얘를 그릴 건데 얘가 지금 1부터 2까지예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론가 갈 거야. 근데 정수가 한 개가 이미 들어가 있지 않냐? A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공통범위에 정수가 하나가 들어갈 수 없는데 요거보다 조금 넘어가면 A가 여기 있으면 얘들아 방금 전에 A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치? 근데 A가 여기 있으면 공통범위에 2라는 정수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맞지? 그럼 A가 이번에는 쭉 더 가서 여기다가 해보자. 그럼 공통범위가 어차피 요게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래도 2라는 치고 딱 하나만 들어가 있죠. 여기도 된대. 그러니까 A가 여기만 안 있으면 된대. 그 2보다만 어떻게 하면 돼, A가? 크기만 하면 돼. 근데 얘들아, A가 딱 2랑 같다고 해보자, 요렇게. 그럼 공통범위가 요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긴 2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얘랑 연립할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랑. 자, 얘랑 연립할 건데, 얘는
1보다는 작다 이런 방향으로 할 거야. 그치? 근데 봐봐. 우리 여기 들어있는 정수를 쓰자면 이런 식으로 생겨줘야 정수가 딱 한 개 들어가는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A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데 A가 딱 여기까지 갔다 해보자.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갔다 해보자. 그럼 정수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근데 A가 0에서 멈췄다고 해보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랑 이게 두 개 다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2차 부등식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해 부호랑 근해 분리는 얘들아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나와요. 고3 때까지도 이걸 이용한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근해 부호부터 좀 보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 그럼 당연히 근이 두 개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그 근의 부호를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좀 해석해 볼 겁니다. 내가 얘랑 연립을 한 형태가 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야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알겠죠? 교점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서 내가 잠깐 A가 양수라고 임의로 놔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였어 이렇게 좀 놔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대. 이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대. 이런 식으로 조건이 달릴 거예요. 근의 부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대해서 조건이 붙을 건데 이걸 이 상황을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전부 다 양수였으면 좋겠다는 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또는 이런 것도 되겠지. 두 근의 부호가 싹 다 양수였으면 좋겠는데 그 근이 중근일 수도 있잖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판별식을 좀 먼저 따져보자면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된다는 건 교점이 두 개도 되고 한 개도 된다는 건 판별시티가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크다 같다. 됐어?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요.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두 근의 곱도요.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이런 거 따져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얘들아 외우면 너무 좋지. 근데 외우면 너무 좋은데 너무 막 힘써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봤을 때 그림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상황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야.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음수래. 그럼 또 상황이 이런 얘기잖아요.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으로 봤을 때 그 근이 전부 다 음수였으면 좋겠다는 게 이런 얘기잖아. 또는 이번에는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잖아. 중근도 된대 이런 얘기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럼 얘들아 판별식을 먼저 따지면 자,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된다는 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교점 두 개, 한 개니까 요거 된대.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이번에 얘들아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음수가 나와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가 나와야겠죠? 이해했어요?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이 필요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번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려면 중근일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그거 없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요거밖에 안 되겠죠. 한쪽은 음수, 한쪽은 양수. 이 말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잖아. 이 말 자체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근데요. 이 상황을 봤을 때 판별식 D는 0이고 두 근의 합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5면 두 근의 합이 양수였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면 두 근의 합이 음수였을 텐데요. 근데 이거 지금 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근의 곱은 무조건 음수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사실 이것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이 말 자체가 이 말이잖아요. 그치? 이 말 자체가 이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따져주면 돼 해서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 1번, 2번은 우리가 쓴 그 공식이랑 같을 거예요. 근데 3번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고만 써있는 이유가 이 말이 이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죠?
외우지 않아요. 외우지 않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 거예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지금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르대요. 그럼 얘들아, 서로 다르다는 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겨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중근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해했어? 근데 이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대. 이런 식으로. 이거밖에 안 되겠죠. 이거밖에. 그리면. 이해했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될 거고요. 두 근의 합은 양수끼리 더했으니까 양수. 두 근의 곱은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 이거 따져줘야겠지. 이해했어? 그럼 끝났어요. 판별식 쓰면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요. 양수래.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12a가 양수래. 그럼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12a가 양수니까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a로 묶어주면 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라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디. 아, 여기 플러스구나. 보면 여기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뭐냐면 두 근의 합이 지금 a예요. a인데 0보다 커야 된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이건데요. 이것도 0보다 커야 된대. 근데 얘를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커 이렇게 나왔겠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세 개가 공통으로 지나가는 범위를 찾아야겠죠. 0부터 4까지랑 0보다 크다랑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랑 3보다 크다랑 흰색, 노란색, 주황색이 셋 다 지나가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3과 4 사이.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이게 근의 부호예요. 근의 부호에 관해서 조건이 나왔다는 건 근의 부호 문제예요. 근데 근의 분리 문제는 좀 달라요. 근데 분리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똑같이 어떤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근의 분리 문제는 이런 거야. 근이랑 어떤 상수랑 대소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근이 1보다 작아야 된대. 또는 뭐 두 근이 3보다 커야 된대. 또는 뭐 두 근 사이에 뭐 2가 있어야 된대. 이런 식으로 어떤 근과 숫자를 크기 비교하는 걸 근의 분리라고 해요. 그런 문제가 근의 분리 문제인데 근의 분리는 크게 세 가지를 따져야 돼요. 판별식, 함수과,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파남축이라고 외우고 있잖아요. 근의 분리가 나오면 딱 세 가지 따져야 됩니다. 파남축 요 세 가지. 똑같이 갈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놓고 풀 건데 2차 방정식을 또 이렇게 해석할 거야.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인데 a가 양수래.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p는 상수예요. p가 상수인데 어떤 숫자랑 비교했을 때 두 근이 모두 숫자 p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얘들아, 그림으로 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전부 다 p보다 작으려면 p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또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p보다 작으려면 뭐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되겠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세 가지 따지기로 했어요. 파남축. 판별식은 얘들아, 교점이 두 개여도 되고 한 개여도 되니까 0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또는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뭐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식을 뭐 fx라고 했을 때 내가 fx에다가 p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 쪽에 찍히니 음수 쪽에 찍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쪽에 찍히잖아요. 맞지? 여기다가 p를 집어넣었을 때 얘도 양수 쪽에 찍히고 요 그림도 양수 쪽에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죠. 이해했어요? 함수값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마찬가지로 축의 방정식 요거잖아요. 축의 방정식 공식이 이건데 이거 마찬가지로 p보다 더 작아야겠지. 축의 위치가. 이렇게 세 개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외우지 않아요. 알겠죠? 이거 다 하나하나 못 외워요. 상황별로.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요. 그림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했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두 근이, 그러니까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P보다 커야 된다는 건 이번에 P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맞죠? 마찬가지로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중근이라고 해도 P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능한 그림을 2개 그려놨고요. 그럼 이제 또 3가지 따져야죠. 판암축. 판별식은 교점이 2개여도 되고 1개여도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함수값은 내가 여기다가 P를 집어넣었을 때, 쭉 여기다 P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또 마찬가지로 양수 쪽에 찍히죠. 그래서 FP가 양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도 한번 그려보자면 요게 축인데요. 축이 P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렇게 가야겠지. 됐어? 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고 해봅시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건 당연히 얘들아 중근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어떻게 근 사이에 P가 들어가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치? 중근이면 안 돼요. 그럼 될 수 있는 그림이 요런 거 있겠죠. P가 여기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거 봐야 되잖아. 이해했어? 이 그림밖에 안 된대. 그러면 지금 판함축 따질 건데요. 판별식은 0보다 크다밖에 안 되겠죠. 교점이 무조건 2개 있어야 되고 함수값 갈 건데 자 이번에는 내가 요 fx에다가 p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음수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 따질 차례인데요. 자, 지금 잘 봐봐. 이거 다 말이 되는 말이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근데 첫 번째 그림은 얘들아 축이 p보다 커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축이 p보다 작아요. 근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며. 그럼 축의 방정식 기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따져도 돼. 이해했어? 기준이 없잖아요. P보다 작아도 되고 커도 된다는 건 기준이 딱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져도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네 번째는 PQ 사이에 두 근이 있어야 된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면 두 근이 PQ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건 P가 여기 있고 뭐 Q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뭐 P가 더 작다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했어요? 또는 이런 것도 되겠지. 중근이어도 문제될 게 없죠? PQ가 여기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했어? 네. 그러면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된대. 그럼 판별식은요? 0보다 크거나 같아. 2개, 1개. 그치? 그 다음에 함수값. 자, P 집어넣었을 때랑 Q 집어넣었을 때가 싹 다 뭐예요? 양수 이렇게 쓰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얘들아, 축의 방정식 마찬가지로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P랑 Q 사이에 있어야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거예요. 얘들아, 진짜 보기만 해서도 알겠지만 외울 수가 없어요. 이 상황별로 조건이 다 다른데요. 외울 수 없어요. 그럼 외우지 않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서 푸는 거예요. 나도 문제 풀 때마다 그림 다 그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내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된다. 얘들아, 두 근과 숫자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의 분리 문제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힌트를 조금 더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르대. 그럼 중근일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서로 달라야 된대. 근데 이 두 교점이 뭐보다 다 어때야 된다고요? 1보다 다 작아야 된대요. 이 그림밖에 안 되잖아요. 이 그림밖에. 이렇게 그려서 풀자고. 이해했어? 이렇게 그려서 풀자고. 근데 불리니까 3가지 따져야죠. 판함축. 자, 판별식은 교점이 2개니까요. 0보다 크고요. 자, 내가 이 식을 fx라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이렇게 되겠지. 됐어? 1 집어넣었을 때 축은요? 축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겠죠. 보이죠 지금? 네. 그러면 판별식부터 갑시다. 판별식 쓰면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크대. 그럼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는 거. 인수분해가 돼서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대요. 그럼 k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요. 이번에 두 번째 1 집어넣었을 때 양수해야 된대. 1 집어넣으면 요건데요. 이게 양수해야 된대. 그럼 3k가 3보다 작으니까요. k가 1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인데요. 축의 방정식이 요거예요. 이게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k가 또 1보다 작으면 된대. 그럼 하나, 둘, 3가지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요.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보다 작대. 세 번째도 1보다 작대. 그럼 셋 다 지나가는 범위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게 K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지?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최대값 마3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요?